자, 3단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볼까요? 3단원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인수분해.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주 지겹도록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. 인수분해. 물론 인수분해를 잘 한 학생도 있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우리 인수분해 여기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,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책에서 또는 이제 개념서 이런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보면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배운 대로 잘 하셔야 돼요. 근데 인수분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인수분해 문제가 주어지면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펜 가는, 연필 가는 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인수분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는 운 좋게 될 수도 있지만, 조금 복잡해지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두 항씩, 세 항씩 이게 짝지어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.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, 첫 번째,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유형이, 이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려내서 잘 알아내고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내용, 인수분해 방법을 그대로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절대로 여러분 임의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두 항, 세 항씩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안 됩니다. 꼭 명심하세요. 자,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, 자,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. 요거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공식도 나오는데, 여러분 우리가 1단원에서 곱셈 공식 새로운 거 배웠죠. 근데 인수분해가 결국 뭐예요?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꾼 게 인수분해 공식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곱셈 공식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꾼 인수분해, 고등학교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치환 및 보기차식. 이거 치환과 보기차식. 치환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들어보셨는데, 같은 부분을 이제 어떤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치환과 보기차식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, 이런 형태의 식을 복2차식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내용이 긴데 어쨌든 특수한 인수분해 방법이 있다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, 항이 4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두 가지 방법. 중학교 때 한 건데, 두 개씩 묶거나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, 또는 3개 항기가 있어요. 자, 여기다 첫 번째, 두 개 항, 두 항씩 묶는 방법과, 두 번째, 3항과 1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어떤 건 뭐 두 항이고 어떤 건 3항, 1항이다 말씀드리는 게 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,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3항, 1항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.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중에 항이 5개인 경우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되겠는데, 꼭 명심하세요.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.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. 항이 5개라고 뭐 2항과 3항씩 묶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물론 그렇게 운 좋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. 반드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한 문자. 근데 어느 한 문자냐?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있으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예요.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, 차수가 다 같아. A, B, C가 있는데 다 2차야, 만약에.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별표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절대로 2항, 3항 이렇게 짝짓지 마시고요.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자, 그 다음에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3차식 또는 뭐 4차식 이런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공부했던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조립제법도 쓰여요. 자, 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,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fx가 f알파가 0이에요, 만약에. 그럼 이 다항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fx는 x-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겠죠. 그렇죠? 이 단원에서 공부한 거예요, 이 단원. 자, qx.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분해에서 공부할 내용을 알아봤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역시 인수분해에서도 제가 이 단원에 필수적인 문제를 뽑아놨습니다. 여러분, 그거 꼭 여러분 풀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거 뭐 있죠? 그렇죠.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클릭 부탁합니다. 그럼 다음 단에서 만나겠습니다.